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 우리 아이들 입시 문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상암동 교육연구소입니다. 아이들 입시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달리는 저는 공부 페이스메이커 윤효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대입 면접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귀한 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DA 입시연구소에서 입시전략 소장으로 근무 중인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면접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면접은 정말 어떤 역량을 네.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인가요? 자, 보통 대학에서 말을 하는 면접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네. 학습 역량, 인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저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이 전공 적합성에 관련한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발전 가능성과 학습 역량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이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학과에 지원하고 싶어서인데 문제는 그 대학의 전공 내용을 고교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인재가 고등학교에서 배운 기초 개념에서 지적 호기심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어떤 찾아보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을 원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고등학교에서 기초 개념을 배우고 이거를 내 전공이랑 연결시켜서 심학습하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전공 적합성은 있고요. 그리고 학습 역량도 당연히 보이는 거고요. 자기 주도적인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만 신경 쓰면 나머지들은 따라온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인성과 관련해서 인성 면접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성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하다 보면 약간 조금 불리하거나 추상적인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인성이라고 하면은 뭐 협력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네. 뭐 저기 공감, 뭐 배려했습니다. 이런 어떤 추상적인 발언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전공 적합성에 맞추는 게 좋고 물론 인성도 챙겨야 되죠.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챙겨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교과 내용에서 전공 관련 연결을 시킬 때요. 이를테면은 뭐 실험 과정 속에서 내가 이 팀원들을 위해서 뭐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배려와 뭐 협력 노력을 했는지를 이렇게 좀 끼워 넣어가지고 인성은 좀 그렇게 준비하면은 모든 역량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네. 좀 비슷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좀 나만의 참신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보통 내 활동이랑 내가 지원한 전공 학과랑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요즘 이 학생부 종합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많은 고교들에서도 좀 참신한 활동을 넣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뭐 학생들이 내 학교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활동이 얼마나 보편적일지를 모르는데 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게 궁금해요. 네. 네, 이게 포인트죠. 항상 뭐 참신해라, 나만의 구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라 네, 라고 스토리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소크라테식 문답법으로 6단계 구체적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계속 왜를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왜, 뭐 이런 건데 예시로 설명드리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에 좀 지원을 해요. 라고 했을 때 기계공학과에서 뭘 하고 싶니? 저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기계를 만들고 싶니?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저는 장애인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떤 장애인분들? 저는 하반신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기계공학자로서 저는 웨어러블 슈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의 자유로운 거동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웨어러블 슈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지? 탄성밴드라는 어떤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더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기계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6단계, 7단계 지금 왔단 말이죠. 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좀 정리를 해보면 하반신이 불편한 분들의 자유로운 거동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웨어러블 슈트를 개발하는 기계공학자 네. 여기까지 온 거죠. 엄청 구체적으로 네. 발전이 되네요. 네. 여기에서 내가 했던 활동들이랑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에서 연결을 시킨다면 좀 더 와닿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렇게 하면은 뭐 활동 자체는 비슷하더라도 내가 사회적 약자의 좀 관심을 가졌던 계기로서 활동을 엮거나 네. 아니면은 이 웨어러블 슈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뭐 생명 윤리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전문적인 하드웨어적인 지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지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이 진로랑 어떻게든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모든 활동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진로는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좀 참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공과 연결시키기보다는 네, 구체적인 내 장래 희망이라든지 네. 내 진로와 연결시켜서 좀 답변을 네. 준비하면 좀 다른 경쟁자들과는 다른 답변을 할 수 있겠다 네, 정도 정리할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답변을 잘 준비하고 구성도 했는데 이게 타고난 표현 방법의 어떤 능숙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쉽게 네. 말해서 좀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좀 애로를 겪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혹시 이런 것도 준비를 좀 해야 되나요? 그렇죠. 보통 근데 말을 잘하려고 네. 이 답변들을 좀 달달 외우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이 그 외우면요 로봇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아이들이 왜 평소에는 그렇게 사석에서 말을 잘하는데 면접장만 가면 왜 말을 못할까요? 아이러니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달달 외워온 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면접장 가면 사람들 멀티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워온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떠올리지. 이거 내가 말 잘하는지 신경 써야 되지. 그리고 면접관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있는지 표정도 신경 써야 되지. 네. 동시에 세 개를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범 답안을 만들고 여기에서 특정 핵심 키워드를 정한 다음에 이 키워드만 떠올리고 좀 프리토킹으로 말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모범 답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형식에 맞춰서 답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뽑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방금 전에 그 기계공학과 네네. 친구를 예시로 들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활동이 뭐 AI, 음. 인공지능 기술, 뭐 새로운 시대를 열다라는 강연을 들은 게 내 자율활동에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보통 기계공학과는 하드웨어 쪽이고 AI 소프트웨어 쪽은 이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보통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AI 이 강연에서의 어떤 인상 깊었던 거, 그 강연자가 뭐랄까 조금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거를 그냥 줄줄이 읊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나의 우수성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 강연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전달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 네. 생각 전혀 못했는데 그러네요, 네. 정말. 여기서 저는 포인트를 이렇게 잡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강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요즘은 기계를 만듦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가 거의 뭐 절반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던 게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를 첫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으로 좀 정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저는 사회적 약자, 특히 하반신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웨어러블 슈트를 만드는 게 꿈이라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뭐 물리라든가 이런 쪽의 공부만 학습만 열심히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안전에 대한 장치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코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무리 하드웨어적인 기계를 만든다 할지라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대학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 내용을 두 번째 문단에 한 다음에 연결을 시켜서 말을 하는 거죠. 네. 이 대학에 와서 이런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의욕을 보이는 친구를 안 뽑아줄 교수님 별로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키워드를 다 뽑아야 될 텐데 네. 사실 3년치 생기부를 뽑아보면 양이 많잖아요.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네. 이런 키워드를 뽑을 때 주로 핵심 질문을 뽑아야 될까요? 예상 질문 리스트를 결국 어떻게 만드냐라는 내용인데 이거는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면은 무조건 패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면요.
학생 본인은 내 생기부를 몇십 번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 생기부에서 뭐가 비중이 좋은지, 뭐가 비중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부분을 예상 질문 리스트로 뽑는단 말이죠. 네. 근데 반면에 이 면접관들은요, 이 생기부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숙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무작위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실제로 뭐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것 같은 활동들도 많이 물어보고, 뭐 독서도 뭐 전공이랑 관련 없는 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활동들을 토시 하나 놓치지 말고 숙지를 한 다음에 나만의 진로랑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힘들죠. 예,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든데요. 네. 보통 이게 3주 정도 걸려요.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 해서 어떤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아니 내 진로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로랑 연결을 시킵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대학에서는 그런 오타쿠 같은 학생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지원학과에 너무나 열성이고 진심이어서 고교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던져주더라도 관련해서 생각해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노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줄이기 위한 어떤 그 사회복지사를 구체적인 진로로 잡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국어 과목에서 그 세부능력 특기상 세특에서 음운 변동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뭐 발표를 잘했다. 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도저히 연결이 안 된다. 그러게요. 네. 이것조차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했나요? 자, 노인이 청력이 별로 좋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나 말의 사용의 딜리버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특히 사회복지사가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혼자 계실 때 어떤 주의사항들이라든가 이런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정확하게 말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느껴서 음운 변동을 열심히 학습했던 경우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뭐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외운 것은 로봇처럼 말해버리고 그러면 내가 준비하지 않은 데서 말이 나와버리면 갑자기 어버버 되거든요. 그럼 이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답변 전체의 신뢰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친구는 다 준비해온 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만 실수해도 네. 전체 답변의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질 정도라면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손짓이나 제스처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내가 말을 좀 유창하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스킬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손짓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은 이 답변을 유연하게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하나 뭐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아니 래퍼분들 있잖아요. 네. 힙합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손짓하지 마라 랩 못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뭐 춤추시는 분들이 이 손 묶고 춤춰라. 그럼 못 추잖아요. 네네. 일종의 방어 기제라 뭐 그런 게 물론 너무 심하면은 그런 것 좀 지도를 할 때도 있지만 손짓은 실제로는 뭐 크게 영향을 안 준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말꼬리 흐리기예요. 아, 말꼬리 흐리기. 왜냐면은 말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을 끝맺을 때 이 기어 들어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볼품없어 보입니다. 자신감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반대로 순간 말을 좀 짧고 간결하게 구체성 없이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끝마무리에 임팩트 있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면요. 이게 뭔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면접관 분들이 추가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고 그럼 그때 또 말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결국에는 면접도 사람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은 기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요. 침묵이에요. 침묵. 침묵. 한국인의 어떤 특징이 뭐죠? 못 기다리죠. 그렇죠. 빨리빨리. 그렇잖아요. 특히 이 10분 보통 서류 기반 면접을 보는데 뭐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 질문밖에 물어보지 못해요. 네. 다방면에서 이 학생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질문 던졌는데 멀뚱멀뚱 이렇게 있으면은 답답해요. 이 학생의 상태가 지금 뭐지? 지금 생각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걸리지? 모르는 건가? 패닉이 온 건가? 차라리 패닉이 온다고 말해주면은 다음 질문 하면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미치고 이런 답답함이 들면은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결국 심어줄 수 있죠. 네. 이건 어떤가요? 답변을 좀 하다가 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이건 어때요? 자기가 준비한 방향이랑 전혀 다르다고 하면은 뭐 중간에라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근데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런 네. 것들은 내가 준비해온 거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답변이 틀리더라도 이 문장을 다시 돌리는 것보다는 그냥 그 과정, 그 순간에 그냥 계속 이어가는 게 뭔가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혀 모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전혀 모르는 내용을 질문 받는 상황 네. 자체가 없어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학의 인성 면접이 정말 쉬운 게 내 서류에서밖에 안 나와요. 예, 그리고 공통 질문이 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손에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기부 자소서 모든 활동을 구체적인 진로랑 연결을 시키면은 모든 답변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자, 만약에 내가 놓쳤던 부분이나 준비하지 못했던 데서 기습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내 생기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은 뭐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이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경우의 경우의 수가 나의 무기가 200개에서 3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분명히 대비가 가능해요.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성 면접은요, 서류 기반 면접은 생기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의 구체적인 진로를 먼저 설정해서 연결만 시키면요, 이길 수밖에 없는 면접이기 때문에 꼭 힘들고 중간에 지치더라도 본인과 타협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생기부의 모든 내용을 진로랑 연결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면접이 차지하는 중요도, 당락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면접은 진짜 최종 관문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가 오케이 하면 이 학생을 뽑아야 돼요. 네. 근데 서류 점수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뭔가 좀 만든 것 같다거나 자기의 활동을 숙지를 못하고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 학생을 뽑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0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학생들은요, 이 면접의 비중이 그냥 100%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 매십시오. 목숨 거시고 하십시오. 목숨 거시고. 그러게요. 마지막 관문이니까요. 네. 네. 결국에 학생부 종합 면접에서 보고 싶은 거는 명확합니다. 이 전공에 대한 어떤 진심이 옛날부터 있었니? 그리고 고교 교과 과정에서 진심성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그 활동에서 자꾸 연결시키면서 배움을 깨달았던 과정, 어떤 융합적인 사고, 그리고 어떤 기본 개념이라 할지라도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고 설정하고 이루고, 이거를 반복해 나갔던 학생, 일관적이게요. 이런 학생들을 뽑는다는 인재 그 평가 요소 기준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준비했던 학생들이 면접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습니다. 이 답변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답변을 하도록 꼬리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어떤 하나의 추구하는 어떤 평가 지표는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남들과 차별화된 나의 구체적인 진로를 6단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확실하게 정하시고 모든 활동들의 어떤 동기나 깨달음을 나만의 구체적인 진로랑 연결을 시킨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네, 지금은 바로 생기부 펴시고 구체적인 진로 먼저 정하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